안녕하세요, 널스맘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이 영상을 내용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혈액종양내과는 어떤 병동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혈액종양내과는 어떠한 근무를 하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초반에는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병원 시스템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해서 정형외과 한 병동을 없애고 이제 암병동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처음에는 원티드는 정형외과였으나 우연치 않게 병원의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혈액종양내과 간호사가 된 케이스죠. 혈액종양내과는 흔히 혈액암은 백혈병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혈병 있는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혈액학적인 암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거고요. 종양내과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유방암, 피부암 등등등등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통 교수님들은 혈액암의 이 파트는 이 교수님의 이 주치 선생님이고 또 대장암 파트는 이 교수님의 이 주치, 위암은 이 교수의 이 주치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암병동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암병동은 딱히 그 과의 구분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병원 시스템이 그래요. 어떤 환자가 어느 날 더 입원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암병동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냥 분산할 뿐이지 특정 병동은 특정 암 환자만 본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전반적으로 다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젊으니까 내가 좀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아졌어.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 암 환자분들은 중증도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렇게 중증도 높고 그렇게 막 여러 치료를 요하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데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혈액종양내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혈액종양내과는 주 업무는 항암. 여러분들 항암제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항암 치료를 해요. 그럼 항암 치료를 하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면 이 항암제를 연결하겠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대장암이면은 정말 수많은 항암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이 항암제 써보고 안 되면 이 항암제 이런 식으로 환자마다 다르고요. 환자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레지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항암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주는 방법도 다르고 주는 시간도 다르고 주는 순서 그리고 그 항암제에서 알아야 될 부작용, 작용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항암제 맞자마자 사이드 부작용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있거든요. 항암제 들어간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 나면서 발적이 생기고 그런 환자분들 갑자기 손 더더더 떠시는 분들 그런 게 다 항암제 부작용이에요. 구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항암제 부작용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항암제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혈액암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예요. 대장암, 위암 이런 종양학보다요 혈액암은 더 세분화되어 있고 특이 질환이 많고 희귀 질환이 많은 그런 질환이고요. 그리고 항암제 자체도 임상적 항암제도 많기도 하고 조금 좀 고난이도의 치료를 요하는 그런 과거든요. 그래서 주치도 레지던트 1년차는 아예 혈액 파트는 볼 수가 없게 돼 있고 좀 되게 어려운 파트예요. 사실 이제 무균실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무균 있잖아요. 무균 하는 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저희 병동에는 없는데 다른 암병동에는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혈액암 환자분들을 치료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좀 환자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 호중구 수치라고 해가지고 AAC를 보거든요. 면역 수치예요. 그 면역 수치도 엄청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고 이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어려운 파트고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파트예요. 그리고 그런 파트여서 그쪽 항암제는 조금 더 어려운 거 있고요. 약간 혈액학 쪽 환자분들이 종양내과 쪽 환자랑은 차이가 딱 있어요. 혈액학 쪽의 환자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분이 뭐 암 환자신가?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고, 좀 종양내과적인 환자분들은 좀 약간 건강이 간이 좀 급속도로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가 오리진이든 전이가 간으로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혈액암이 정말 무서운 게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건 진짜 혈액암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정말 한순간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랑 대화하고 일상생활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못 걷고, 갑자기 말을 못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게 다 혈액암인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나타났어요. 이미 피검사 수치를 하면은 모든 랩이 다 깨져 있고 한데 환자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급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혈액암인 경우가 많고요. 진짜 어려운 파트라는 거는 정말 맞는 거고, 이렇게 혈액종양내과는 이렇게 주 업무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항암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피검사 수치가 다 깨져요. 다 깨지고, 내과의 특성 있잖아요. 수술을 안 하지만 이제 약물이나 환자의 증상 조절을 주요적으로 하는 곳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내과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신장내과 있고, 심장내과 있고, 뭐 호흡기 내과 있고,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환자가 폐암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폐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사람의 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갑자기 뭐 호흡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치가 뚝뚝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임상적인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대장암이면 대장의 구조, 그리고 이 사람이 위암이면 위암의 구조, 우리 몸의 소화기계에 관련된 공부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피부암인 분들은 이 사람의 피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목 쪽에 암이 있으시면은 목 쪽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식도, 췌장.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내과를 다 통틀어서 알아야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과 중에서도 정말 모든 걸 알아야 되는 내과가 혈액종양내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내과 병도 뭐 신장내과에 있는 분들이나 호흡기 내과에 있는 분들도 뭐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긴 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다 연계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 환자분들은 어느 한 곳의 문제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좀 드물고, 보통 전신적으로 좀 안 좋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과 간호사들의 특징이 좀 전반적으로 환자를 그 내과적 질환을 알아야 되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물론 약간 외과랑 내과랑 확실히 약간 고충이 다른데, 내과의 고충은 그거예요. 그런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환자를 알고 그 피검사 수치가 다 깨지는 거를 다 어레인지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액내과에서 하는 일은, 항암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라고도 해요. 항암은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따라주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컨디션조차 되지 못하면은 항암을 할 수 없어요. 항암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정상세포라고 정말 온전히 그대로 놔두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은 웬만한 컨디션이 괜찮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항암도 진행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미 전이가 많이 되신 환자분들은 항암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못하는 분들은 서포티브 케어라고 해요. 그 환자분들의 뭐 복수에 관한 시술을 진행하고, 이 사람의 이제 삶의 질과 관련된, 암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폐에 물이 찼으면 폐에 있는 물을 빼주고, 신장에 문제가 생겼으면 투석을 돌려주고, 아니면 신장 쪽으로 해가지고 관을 꽂고, 뭐 여기저기에 관을 꽂고 모니터를 달고. 근데 저희 병동은요 정말 모니터가 항상 부족해요. 아무리 많아도 모든 환자들이 다 거의 안 좋기 때문에 모니터도 많이 필요하고, 많이 달고 있으시고, 그런 상황인 거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암병동이 어떤 병동인가 약간 상상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오늘 오프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 어제 근래 3일 동안 저의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출근을 했는데 환자분이, 암 환자분들은 전이가 되면은 뼈 쪽으로 만약에 전이가 돼요. 대장암이 주 오리진인데
뼈로 전이가 되면은 병리적으로 해가지고요 뼈가 약해지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고령이신 분들은 당연히 뼈가 좀 약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절이 잘 일어나요. 근데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못 움직이는 순간 사람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골절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출근했는데 골절이 일어나신 분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정형외과랑 이제 연락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내과병동인데 프리오피 랩이라고 해가지고 수술 전에 확인해야 되는 랩이랑 컨설트랑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저는 어쨌든 외과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 프리오피 랩을 다 챙겨가지고 OP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어요. 해놓고 안 좋아지셔가지고 결국에는 수술을 못하고 이제 보내드려야 됐어요. 보내드려야 됐고 그래 3일 동안 이제 암이요 있으면은 암이 혈관으로 증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암은 스스로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혈관으로 증식하는 암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에서는 블리딩,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변에 멜레나, 헤마토피지아 뭐 배우실 거예요. 위장관, 상부 위장관 쪽에 만약에 출혈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검은 색깔, 진짜 짜장 색깔 대변이 나오는 게 멜레나. 그리고 뭐 하부 쪽에서 만약에 블리딩이 일어나면은 선명한 그 선홍 색깔의 피가 나오는 헤마토피지아를 봐요. 근데 정말 많거든요. 그 3일 동안 일하면서 멜레나 헤마토피지아가 정말 많고 뭐 구토하실 때 뭐 피가 섞여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이게 근데 많다고 해서 일반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관가하고 가벼운 증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어딘가도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 출혈 지점을 알아야 되고 그 출혈을 잡아야 되고 수혈을 해야 되고 샥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너무 과출혈로 인한 그런 걸 다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뭐 3일 동안의 내용을 다 얘기하겠다고 하겠지만 뭐 이거 어쨌든 병원은 되게 개인적인 얘기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많이 있는 거 멜레나 헤마토피지아 그리고 환자가 딥스니아 그러니까 숨차는 증상이죠. 갑자기 간호사님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환자분들이 3일 동안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산소를 더 올리고 그 산소가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뭐 코에다가 하는 나살포롱 그리고 나서 마스크 뭐 그 다음에는 뭐 자가 호흡을 돕는 막 많이 배웠죠. 저희는 정말 초고농도 산소를 쓰거든요. 그 풀 마스크 끼고 막 피 검사하고 막 램 나오고 하는데 다 깨져 있고 이러니까 막 수액이요 진짜 주렁주렁 달려요. 환자분들 모니터는 다 달고 그리고 계속 호흡기 치료도 해야 되고 하니까 환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또 되게 예민해지세요. 막 그래갖고 막 치료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또 어떻게 간호사된 입장으로서 어떻게 또 그걸 치료 그만하고 싶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럼 환자분들은 또 설득할 시간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게 응급사항이 많아요. 어제도 일하는데 환자가 이제 액티브한 블리딩이 나가지고 막 직접 압박을 하면서 저 혼자는 안 되니까 막 선생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막 도와주셔가지고 진행한 적도 있고요. 어제 그렇게 진행도 했었고 이게 여러분들 그 피검사 수치가 뭐 일반 정상인들 학교 다닐 때는 헤모글로빈이 뭐 여자는 12에서 16 이렇게 정상이라 배우는데 왜 그렇게 5점대, 7점대, 3점대까지 피검사 수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 낮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혈소판 수치, 그러니까 혈액 응고인자 관련된 수치도 너무 낮으셔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출혈이 나면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샥이 걸릴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직접 압박하면서 수혈을 정말 쏟아부어요. 제가 3일 동안 제 환자들이 거의 다 수혈했다 보면 돼요. 수혈이 정말 많고 그 수혈도 거의 쏟아붓듯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초응급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계속 뛰는 게 그냥 막 나 이 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일 해야 되니까 막 빨리 뛰어서 이 일 빨리 끝내고 이 일 해야지 이래서 바쁜 게 아니라 이래서 뛰었던 게 아니라 그 뛴 게 환자가 너무 응급해져가지고 그 환자 막 침대채로 해가지고 처치실 끌고 뛰고 그리고 그
터치실 와가지고 막 환자 막 케어하고 그 다음에 다른 환자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이 환자 어느 정도만 또 응급상황만 지나면은 터치실 자리가 부족해요. 원래는 베드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중증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 처치실 공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막 낑겨서 3명 끼고 막 복도에서 막 처치할 때도 있고 정말 이게 좀 다 중증이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이게 중증 환자를 그냥 일반 암 환자분들 옆에 그냥 같이 해가지고 그쪽에서 케어를 하면은 다른 분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막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 간호사 선생님 아까 그 환자 되게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빨리 처치실에 빼서 다행이지 그 환자가 진짜 거기서 케어하고 막 블리딩 하고 있는 거를 막 압박하고 그러면서 그 환자 막 호흡 막게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만약 옆에 있는 환자들이 본다고 생각해봐요. 일반 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아 저게 혹시 내 미래가 되진 않을까 항상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나중에 특히 더 안 좋아져가지고 정말 저 이제 곧 죽는 거 아닌가요? 막 되게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중증 환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빼고 케어를 응급 케어를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한 뭐 3-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응급 케어를 막 하고 다시 들여보내고 다시 또 응급 환자 나와가지고 또 그 사람 막 케어하고 들여보내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약간 오늘은 영상이 되게 억양이 높네요. 솔직히 근래에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환자분들이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제가 제 담당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많이 이제 하늘로 가셨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마음도 안 좋기도 하고 일도 바쁘기도 하고 혈액종양내과가 정말 나한테 맞는 과인가 이런 생각도 요즘 근래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좀 격양된 어투인 건 좀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약간 제가 금방 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근데 다 3일 이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정도 이벤트지 큰 이벤트로 따지면은 정말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만한 이벤트도 되게 많았거든요. 일을 하면서. 근데 그런 거고 혈액종양내과인데 또 OP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도 있고 응급상황도 되게 많았고 진짜 막 이제 주치의들은 환자를 처치실에서 봐줬으면 좋겠으니까 처치실 봐주세요 이러는데 어느 정도 응급처치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사람 저희 지금 또 응급 있어가지고 이 사람 집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방으로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빨리 다른 환자 빼가지고 처치하고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막 일 끝나면은 막 딱 일이 딱 끝나고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진짜 이 딱 길이야. 이 다음에 진짜 오늘 진짜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근데 특히 근래 제 환자들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제 담당 환자들이 많이 안 좋았고 제가 막 바쁘고 이러니까 저희가 한 주치의 5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4-5명 근무를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뭐든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와줄 일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야 돼. 바로바로 얘기하고 바로바로 터치해야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환자가 응급이니까 빨리빨리 교정돼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은 그 20게이지 라인을 두 쪽은 잡아야 되고 누구 한 명은 빨리 플루이드를 수액을 믹스해야 되고 누구 한 명은 뭐 압박을 하거나 뭘 해야 되고 누구 한 명은 환자의 멘탈을 사정해야 되고 이런 게 막 있어야 되니까 진짜 막 바쁘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니까 일단은 응급 환자가 우선이잖아요. 물론 다른 환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거나 뭐 일이 미뤄지거나 그러는 거는 안 되지만 일단은 응급 환자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 순위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제 환자가 화가 안 좋아져가지고 제 처치실로 막 진짜 뛰면서 침대 빼고 이러면은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약간 혈액종양내과 더 팀워크가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솔직히 일은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은 힘들었는데 선생님들 덕분에 진짜 힘이 많이 됐던 일 끝나고도 너 정말 오늘 수고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진짜 힘이 많이 됐던 그런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랬고 그랬던 거고 제가 너무 응급 환자들이 있으니까 다른 연차 좀 뭐 1, 2년차 된 선생님들은 제 환자들 막 바이탈, 안티 이런 것도 좀 도와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해낼 수가 없었어요.
해낼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 병원에서 근무한 지 몇 년이 됐고 정말 수많은 케이스를 받고 제가 막 손이 막 느리고 그런 거를 떠나서 응급 환자는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근을 하면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제 환자 어떤 환자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는 거를 미리 그 담당 차지 선생님들한테 저는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상황이 터졌을 때 그 선생님들도 그 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험성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도와주시는데 좀 수월할 수 있거든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래에 몇 분 돌아가셨지? 3일 동안만 해도 돌아가신 분들이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혈액조형내과는 사람들이 그 임종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임종간호. 누군가의 죽음을 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막 신규 때 제 환자가 돌아가셨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오늘 제가 그렇게 저랑 이렇게 친했던 환자분인데 오늘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떻게 간호사 일을 해요. 저는 진짜 일을 못하겠어요. 저는 이 일이 내 길이 아닌가 봐요. 저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괜찮았냐, 죽음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정말 막 가슴이 미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게 막 약간 턱턱 막힌다고 하나 막 나랑 암 환자분들은 되게 라포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입퇴원을 반복해요. 괜찮아지면 퇴원을 하고 그럼 더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퇴원을 하고 더 안 좋아지면 입원을 하고 아니면 항암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1년 이상은 봐요. 그 환자분들을. 나랑 정말 내가 이 사람 처음에 암 진단 받아가지고 나랑 얘기하고 뭐지 오늘 밖에 날씨 추웠죠? 뭐 더웠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액 걸면서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나눴던 환자가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환자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1년 이상을 나랑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와의 라포를 형성하면서 친밀감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요, 그게 제 스쳐 나가요. 진짜 그분이 막 화장하고 있던 모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지나가고 저한테 웃으면서 너무 수고가 많나 했던 모습 다 스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가슴이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임종을 처음에 몇 번은 마스크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막 너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보호자들이 오열하고 이제 남긴 애들과 가족들은 어떡할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마스크를 그냥 바로 여기까지 써요. 진짜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고 저도 이제 최대한 저를 감추려고 막 하고 그 감정 추스림이 안 되니까 잠깐 그 화장실 가서 다른 가족분들 마음 추스릴 때까지는 이제 그 환자분을 처치를 잠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플래시 되고 돌아가셨다는 거 이제 사망 진단하고 나서는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처치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도 화장실 가서 막 울고 나오고 이런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진짜 근래에 돌아가셨던 분도 진짜 저한테 비 오는 날 갑자기 지하 편의점 갔다 오신다고 해서 다녀오시더니 우산 3단 우산 사오더니 밖에 비 오는데 우산 갑자기 비 온 거라서 우산 못 챙겼을 것 같아서 이거 주고 싶다고 하면서 우산을 물론 받진 않았지만 우산을 불과 진짜 한 달 정도 아닌가? 그렇게 우산을 줬던 분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돌아가실 때 마음이 진짜 마음이 너무 아렸어요. 진짜 아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죽음이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조금 의연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임종 간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생각해보는 시점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가족분들이 환자가 이제 점점 심박동수가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이제 보호자들이 치료를 안 하겠다. DNR이죠. 치료를 이제 못하겠다. 이제 인투베이션 하려고 했는데 인투베이션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이제 너무 몇 년 동안 암투병하면서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서 좋겠다. 보내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DNR을 받았어요. 심폐소생술을 안 하겠다. 인투베이션 안 하겠다. 하고 해가지고 이제 플래시 이제 점점 돼갔는데
옛날 같았으면 또 가슴이 너무 먹먹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떠한 말도 못했을 거예요, 보호자들한테. 그리고 그 환자한테도 어떠한 뭘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그냥 가슴 아파하고 너무 슬퍼하고, 이 사람이 임종간호를 이제 그 뒤에 이제 처리해야 될 거 있잖아요. 서류 정리할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정리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런 거밖에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그 임종이라는 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보호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귀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하거든요. 귀가 마지막까지 들린대요. 환자가 심장이 그 멈추는 순간 그 감각이, 귀 감각은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그러니까 보호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라고, 지금 다 듣고 있으니까 하고 싶었던 말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그 보호자분들 어깨 한번 이렇게 잡아들면서 지금 하고 싶었던 말 하시고 이제는 보내드려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 하시라고. 갑자기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막 정말 사랑했고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 고마웠고 당신과 있었던 시간들이 모두 다 소중했어, 이렇게 다 얘기를 막 귀에다 대고 다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환자분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니까 해열제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막 펄펄 끓는 열로 막 호흡, 이제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지근한 수건 있잖아요. 수건에다가 미지근한 물 묻혀가지고 짜서 그 환자 그냥 피부에라도 대주고 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안병동에서 일하면서 마음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보호자들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제가 보호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병동 특성이 그래요. 임종간호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곳이고, 그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호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다 보니까 주검에 의연할 수는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또 안병동은 안병동 나름대로의 보람도 되게 정말 큰 곳이에요. 정말 처치를 해서 좋아져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보람 사실상 별로 없어요. 아무리 암이 호전돼가지고 정말 정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드문 경우고, 저분 되게 좋아지셔서 이제 퇴원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되게 드문 게 사실인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혈액종양 내과가 진짜 많이 힘들고 싫을 수도 있는데, 다른 병동이라고 해서 안 힘드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 병동도 바쁜 건 비슷할 거고 힘든 거 비슷할 거고 그만한 고충이 다 있을 거고, 일단 혈액종양 내과의 고충은 사실상 그래요. 응급도 많고 익스파이어도 많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환자분들이 입퇴원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아는 환자분들이 온다는 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좀 진상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있고, 사실 2달 전에 로테이션을 신청했어요. 안병동이 너무 힘들다, 신생아 중환자실 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대목동 사건이 터지고 지금 사실상 지금 전국적인 병원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병원도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분들이 많이 지금 고생을 하세요. 그 일 터지고 나서 이제 여러모로 관리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로테이션은 지금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상 로테이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랑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다른 곳 가서 새롭게 적응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로테이션은 좀 지금은 다시 생각이 많이 바뀐 상태긴 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그때 안병동에 지쳐 있어서 로테이션도 신청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 미래에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건 좀 안병동이랑은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래의 꿈은 미래에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이 안병동에서 계속 근무를 할 생각이긴 해요.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응급은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응급의 종합판? 그리고 맨날 막 그래 3일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너무 3일 동안 밥을 먹을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바빴어요. 혹시 혈액종 내과의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병원마다 안병동이 제일 클 거예요. 저희 병원도 안병동이 제일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병동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간호사가 필요를 하고 그리고 간호간병을 시행하는 것도 안병동이 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간호사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안 원하든 안병동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해요. 만약에 그냥 발령이 난다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안에서 보람을 찾고 역할을 찾고 견디고 적응하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병동이라고 해서 쉽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다른 병동도 다 힘들어요. 근데 안병동에 뭐 조금 더 응급이 많고 뭐 조금 더 힘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병동도 힘들다는 거. 어차피 간호사는 다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발령 나면은 적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형외과일 때 되게 바빴어요. 물론 정형외과는 응급이라는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정형외과는 저는 별로 없었고 물론 다른 병동 정형외과 병동 겪어봤겠지만 저는 그 신규 시절을 정형외과에서 보냈기 때문에 딱히 응급이라는 게 없었지만 굉장히 바빴어요. 덜 바쁘진 않았어요. 지금보다. 어차피 그랬던 거고 그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은 사건을 얘기해요. 어떤 환자들이 안 좋아진 상황 이런 걸 이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벤트들이 진짜 내과가 많은 것 같아요. 혈액종의 내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게 조금 해소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너무 기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만한 보람이 큰 곳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간호사는 어차피 다 힘들고 바쁘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응급과 말도 안 되는 피검사 수치들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조금 격양돼서 영상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이만 줄일게요. 안녕.